자, 드디어 구매를 했습니다. 전기 자전거. 사실 이성적으로 구입을 한 건지 감정적으로 구입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경제적으로 따져가면서 좀 더 좋은 결정을 하려고 했는데, 하지만 결론은 사서 타고 다녀 보니까 만족도가 생각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처음에 전기 자전거를 비교할 때 우리나라에서 대표하는 3대 브랜드를 먼저 찾아보고 그 브랜드의 대표 제품들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는 3가지 대표 브랜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삼천리 자전거, 두 번째는 알톤, 세 번째는 모토벨로라는 전기 자전거 브랜드 3가지가 있습니다. 삼천리의 대표적인 전기 자전거는 팬텀 마이크로 79만원, 두 번째 알톤의 대표 자전거는 니모 FD 약 78만원, 세 번째로 모토벨로의 대표 자전거는 TX8입니다. 모토벨로의 TX8은 할인을 하고 있어서 69만원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이 3가지의 공통점은 250W짜리 모터를 썼다는 것이고, 배터리 용량이 5.2A입니다. 무게는 15kg에서 17kg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모터와 배터리인데요, 250W짜리 모터와 5.2A짜리 배터리를 합쳐서 전기 자전거가 낼 수 있는 최대 속도 25km로 얼마나 주행을 가능한가, 최대 주행 거리가 얼마인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직장까지의 거리가 왕복으로 20km인데 한 번의 배터리로는 한 번밖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5.2A의 배터리로는 하루에 한 번씩 충전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정한 것이 2배의 배터리 용량을 가진 전기 자전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삼천리 자전거, 알톤 자전거, 모토벨로 자전거 모두 2배의 배터리 용량의 자전거가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 리뷰와 지식인 블로그의 리뷰를 보았을 때 250W짜리 모터는 20도의 경사를 올라갈 때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350W짜리 모터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250W짜리 모터로 경사를 올라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녀석이 그렇게 파워가 낮다거나 이런 생각은 들지 않아요. 여기서 잠깐 모터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하자면, 250W와 350W의 차이는 말이 마찰을 끄는 힘이라고 볼 수 있는데, 350W짜리 모터는 250W짜리 모터의 1.4배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덕을 올라가거나 속도를 빠르게 낼 때 350W짜리 모터가 훨씬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3가지 모델 모두 저의 출퇴근 자전거로 맞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검색을 해보았는데요, 350W짜리 모터를 가진 것과 10A 정도의 배터리 용량을 가진 모토벨로의 에볼루션 스포츠와 TX8 스포츠 모델이 적당해 보였습니다. 용량이 2배이기 때문에 30에서 40km를 최고 속도인 시속 25km로 주행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매한 모토벨로의 TX8 스포츠의 구매 가격은 89만원인데요, 제가 필요한 액세서리까지 그곳에서 직접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가격이 97만 7천원이 나왔습니다. 97만 7천원짜리 전기 자전거를 샀으니까 이제 2년 동안 눈이나 비가 오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타고 다녀야겠죠.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리뷰어들이 TX8에 대한 리뷰를 어느 정도 해놨기 때문에 저는 그들이 하지 않은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좋았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TX8 스포츠 모델을 보았을 때 기본 로고가 하얀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디자인적으로 그렇게 세련됐다고 생각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지 않을까 고려를 좀 했었는데, 직접 매장에 가서 보았을 때 로고가 흰색이 아닌 TX8 모델과 같은 검은색이었습니다. 또한 프레임 자체도 그냥 블랙이 아닌 매트한 블랙으로 좀 더 세련된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제 아쉬운 점 8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배터리 도난. 모토벨로에서는 전기 자전거의 배터리를 쉽게 충전할 수 있도록 배터리를 안장에다가 장착을 하였는데요, 반대로 쉽게 도난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돈을 쓰시면 돼요. 안장 도난 자물쇠를 사시면 됩니다. 두 번째, 전조등 없음. 앞서 얘기해드렸던 에볼루션 스포츠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전기 자전거 앞에 전조등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굳이 전조등을 달지 않아도 밤에 밝게 비출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TX8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전조등이 없기 때문에 따로 전조등을 새로 사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괜찮아요. 새로 사면 되니까요. 세 번째로, 물바지 없음. 물바지가 뭐냐면, 비가 온 다음날 자전거를 타게 되면 자전거 바퀴가 바닥에 있는 물들을 끌어올리면서 옷에 튀잖아요. 그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장치입니다. 이런 게 없으면은 비 온 다음날 전기 자전거나 아니면 자전거를 탔을 때 옷이 젖기도 하고 자전거 차체에 물들이 튀어서 오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괜찮아요. 돈 더 주고 구입하면 돼요. 저는 모토벨로 직영 매장에 가서 물바지도 구입하고 설치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총 2만원의 구입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네 번째,
생각보다 큰 배터리 크기가 어느 정도 클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직접 가서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컸습니다. 배터리의 길이는 일회용 비닐 우산과 같은 크기였고, 굵기는 듀브 구단의 소세지의 굵기였습니다. 제 손바닥으로 이렇게 감쌌을 때 한 번에 감싸지지 않는 정도의 크기입니다. 무게 또한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제 자전거는 10.5A의 큰 용량을 가지고 있는 배터리이기 때문에 긴 안장 길이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5.2A일 경우에는 좀 더 짧으니까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배터리가 길기 때문에 안장을 많이 낮췄을 경우에는 배터리가 땅에 닿을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저는 키가 170인데 키에 맞게끔 조절을 했는데 다행히 땅에 닿지는 않을 만큼 정도였고, 저보다 조금 더 작으신 분들이라면 고려를 해볼 만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5번째, 배터리 기스. 앞서 얘기해 드렸던 배터리의 장점이자 단점, 쉽게 뺄 수 있고 넣을 수 있는 것, 이것은 배터리가 손상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3일 동안 써보았는데 이 배터리를 빼고 넣을 때마다 이 안장의 위치가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검은색인 배터리에 기스가 조금씩 가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밸브를 조이기 때문에 배터리에 손상을 주게 되는데, 배터리 손상이 지속적으로 일어났을 경우에는 하얀색 줄들이 계속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미 배터리에 기스가 난 흔적들이 조금씩 보입니다. 7번째, 엘리베이터 크기. 갑자기 엘리베이터 크기에 대해서 왜 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매장에서 산 다음에 집에 올라가려고 하니까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자전거가 꽉 차가지고 문이 안 닫힐 뻔했습니다. 핸들을 조금 튼 다음에 자전거를 넣으니까 딱 맞게 들어가고 한 2mm 정도가 좀 남긴 했습니다. 저희 집 엘리베이터의 스펙은 1000kg 하중을 견딜 수 있고 8명이 탈 수 있는 크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10인용 정도의 엘리베이터 크기를 가져야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꽉 찼을 경우에 이 바쁜 출퇴근 시간에 사람들이 같이 타게 되는데, 같이 탈 수가 없으면 사람들한테 민폐를 주게 되겠죠. 그러한 민폐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엘리베이터 크기도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8번째로, 매장에서 직접 구입한 비싼 액세서리.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은 온라인보다 비쌀 수 있습니다. 비싸봐야 한 30%에서 40%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가격 차이가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산 자전거 액세서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고 추천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듀마 미니 L2 컴팩트 라이트, 매장에서 49,000원에 판매하였고요. 온라인에서는 같은 제품을 25,000원에 구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토니온 TY732 쇠사슬 자물쇠입니다. 매장에서는 12,000원에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네이버 쇼핑몰에서는 6,140원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도난 방지용 자물쇠를 사셔야겠죠. ULAC 케이블 자물쇠, 매장에서는 12,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고 인터넷에서는 7,9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같은 제품을 사시거나 아니면 다른 제품을 사신다면 좀 더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본체만 매장이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구입을 하신 후 다른 액세서리들은 온라인에서 구매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특히 다이소요.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될 점이 있는데, 이건 단점은 아니고 그냥 아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기자전거의 경우에는 왼쪽이나 오른쪽에 디스플레이가 있잖아요. 그걸로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 이 속도 조절할 수 있는 계량기 판이 계속 빛이 들어옵니다. LED를 껐다가 켰다가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고 합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밤이 됐을 때 위험하기 때문에 애초에 오토바이 라이트처럼 계속적으로 켜지게끔 만들어 놨다고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나 지식인 그리고 블로그 등에서 제기하시는 안장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전기자전거를 탔더니 엉덩이가 너무 아프다, 안장이 좋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기자전거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저는 인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전거를 2016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타왔는데 요번에 따릉이도 탔잖아요. 오래 타면 자전거 안장은 엉덩이가 아플 수밖에 없어요. 아마 패드를 구매해도 어느 정도는 아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We'll be right back.